정진석 실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바뀐다. 아 그래요? 그리고 후임으로 누가 간다. 후임까지 얘기해 주시지 진정한이 완성이 되는데. 그건 내가 이따 써드리고 갈게요. 또, 과거에 네. 이제 YS, DJ 이런 분들은 워낙 정치 달인이라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김덕룡 네. 한때 그 왼팔 오른팔에 불렀던 김덕룡 이분이 현철 씨 이야기를 했다가 눈밖에 났다. DJ 때도 뭐 안기부 국정원 누가 이제 아들 직보했다가 눈밖에 났다. 근데 이제 또 그쪽도 김대중 대통령도 처가가 번성한 집안이래 가지고 처가에 뭐 이제 친인척들 중에 사고 친 사람들도 많았고 막판에 이제 아들 세 분 뭐 홍삼 트리오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느낌, 사과할 건 사과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게 있었단 말이죠. 막판에 네. 그 관리가 됐었는데 그 비서실장으로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좀 조언해 주시면. 우선요, 우리 윤태곤 선생이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안기부에서 자제분들 처가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건 아니에요. 제일 제가 잘 아시는 보고를 분이. 했어요. 네. 제가 보고를 했고. 아 제일 먼저 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듣는 여러 바가 군데에서 있으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청와대에 다 보고를 해요.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대통령한테 A 보고로 직접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저를 주시기 때문에 다 알죠. 네. 다 아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처가 동서가 문제 있었어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할 때.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네. 우리는 잘 몰랐죠. 문제가 있다. 알았다. 제가 대통령께 장관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해임시키겠습니다.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세 아들, 두 아들을 구속할 때, 둘째 아들을 구속할 때까지는 회의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셋째 아들 구속을 할 때는 그때 미국 살고 있었어요. 내가 대통령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다 구속시키느냐 허락을 안 하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호 여사님한테 가서 여사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은 여사님이 40이 넘어서 화난 나신 분 아니에요? 구속시키겠습니다. 구속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설득을 안 해줍니다. 제가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사님도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하고 박선숙 네네. 공보수석하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에게 선거가 5월 10일 끝났는데 저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5월 11일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제 해남에서 네. 자려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축하합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정치를 아는 정진석이 너는 비서실장이 되고 예언하셨습니까? 이재호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네. 옆에서 이렇게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좌를 해야 된다. 하니까는 저를 시키겠어요. 그러고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방송에 나가서 계속 떠들었어요. 총리 이재호, 비서실장 정진석. 그런데 이재호는 안 시키고 네. 정진석은 비서실장 시켰는데 비서실장 돼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안상수 대표하고 저하고 신라호텔에서 만나가지고 MB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정부 체제는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했더니 안상수 대표가 아주 그 개헌론자예요. 네. 틀림없이 하겠다.
임기 1년 단축 받아오겠다 했더니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헌 문제, 임기 단축 개헌 문제를 저는 계속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60하국 아니에요. 5060 군사 독재 그 공화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과거로 돌리고 70하국 미래로 활짝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로 하자. 이렇게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지하에 누가 임기 단축 1년 합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진석 실장한테? 얼마 전에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벌써 몇 달 전에. 어떻게 됐든 네. 그 논의를 계속 저도 방송에서 하고 네. 조국 대표나 나경원 음. 당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다가 시겁했죠. 한 칼에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얘기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는 그 성격으로 봐서 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신대요. 그러니까 초대 비서실장한 김대기 네. 지금 중국 대사로 가실 때 네. 그런 분들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이관섭 네. 다 괜찮은 관료 출신들인데 네. 말했다가 그냥 작살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진석 실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바뀐다. 아, 그래요? 그리고 후임으로 누가 간다. 후임까지 얘기해 주시지 진정한이 완성이 되는데. 그건 내가 이따 써드리고 갈게요.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이 지금 이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말할 수 있어. 대통령 성정상 박지원이 시킨 사람은 못 써.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못 그래서 하신다. 야당은 네. 잘 되기는 못해도 못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비서실장은 문제는요. 집권 날은 대통령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복잡하면은 안 됩니다. 편히 모시면서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순장조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듣는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딱 적임자더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이실 거 아니에요? 뭐 관료는 아니시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치인은 아니죠. 장관하고 있는데 장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상민 저는 장관 그렇게 들었어요. 이상민 장관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누구? 이상민 장관밖에 떠오르지가 글쎄요. 않는데.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비서실장 안 친대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라고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장관 출신이 비서실장으로 갈 거다라는 게 박 대표님이 들은 제가 들은 정보.